사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유족도 그렇고 조직이 시킨 대로 했다. 그런데 왜 이러냐. 그리고 또 살아생전에 세상을 뜨기 전에 구명을 해줘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유족들이 하고 있다는데, 물론 그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런 똑같은 말을 유족이 하는 건 다 이해됩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혹시 이것도 아십니까, 그러면? 뭐요? 뭐 세상을 떠난 그런 변창훈 검사뿐 아니라 장호중 당시 감찰실장 또 이재영 검사까지 양지회 특별회원이었다. 양지회가 국정원에서 근무를 한 사람만 이제 회원으로 가입되잖아요. 근데 3년 이상 근무해야 원래 회원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뻔한 얘기를 왜 해?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아니요, 근데 3년 근무도 안 했는데 특별히 이제 양지회에 가입시켜주겠다라고 의사를 물었고 여기에 대해서 다 수락을 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이유가 단순히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검사 출신의 그 국정원 파견 검사들이 일을 굉장히 잘했다. 그 일이라는 게 뭐냐? 바로 국정원 직원들을 지켜주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배신하고 극소수 불법 세력을 비호한 거 아니에요? 그 자체만도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거죠. 국정원 관계자 변호사가 두 명의 목숨을 끊었잖아요. 한 명은 저 강원도 어디에서 부탄 가스 피워갖고, 그리고 변창훈 변호사는 월요일인가요? 투신 자살했고 바로 이제 병원에 가고 숨졌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뭐 변창훈 검사 또 그리고 앞서 국정원 소속의 변호사 댓글 수사 방해, 이건 엄청 큰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사법 방해를 한 경우도 엄청나게 중형으로 다루는 아주 중죄입니다. 중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좀 사법부의 심판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 뭐 방해하는 것도 뭐 좀 뭐 그렇게 그럴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되려고 한다면 사법 심사가 법률적인 그 스케줄에 의해서 짝짝 진행되도록 해야지, 그걸 갖다가 지금 방해하는 사항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심각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위협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게 절대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그 당시 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 내에서 그러한 것을 방해를 했다는 것 자체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방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딴 사람도 아니고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 위주가 돼서 검사들이 앞장서서 그 모든 상황을 조작하고 위정을 교사했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검찰의 지금 이 국정원 댓글 수사 그리고 국정원의 그것도 수사 방해에 대한 부분은 진상은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지금 그 불거진 이 두 사람의 그 불미스러운 아주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거대로 또 따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한 단죄를 하는 부분은 뭐 정의 차원 아니면 민주주의의 그 온건한 뭡니까 이 제도 보존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검찰 분위기가 지금 침통하죠. 침통한 것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빈소에 있었던 그런 또 비중 있는 그런 검사도 술에 취한 채 검찰총장에게 너희들이 죽였다. 안동지청장이에요. 비중 있지 않고 30기. 네. 박준 변호사하고 선배래요. 네. 뭐 그런 말 하면 이제 비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안동지청장 30기. 그게 뭐 나이가 많거나 그런 건 아닌데 40대 중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또 그 한 명이 또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도 좀 뒤따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게 정권의 하명수다다. 이거를 하면은 오히려 검찰이 이번에도 정권 눈치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다라고 하는 한 보수 일간지의 그런 기사가 오늘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글쎄요. 그런 보도 하나만 가지고 전체 검찰의 분위기를 짐작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거는 실제로 지금 검찰이 일선 검찰의 검사들이 어떤 분위기인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게 결국 검찰은 수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적폐청산 수사를 함에 있어서 뭔가 걸림돌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는 뭔가 걸림돌을 만들고 싶어하는 측에서는 이번 사건을 활용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법으로 하게 되면 무슨 법에, 예를 들었고 장호중, 이재영 이 두 분 남았잖아요. 그다음 국정원 직원들 4명. 만약에 법이 저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심각한 법이 저촉이 되는 거죠? 그럼요. 그게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됐죠.
그때 그 사유가 범죄 혐의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네, 그리고 또 위증 교사죠. 위증 교사. 그건 네. 남재준한테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둘 다 될 겁니다. 똑같이. 왜냐하면 남재준 전 원장 당시에 현안 TF를 구성해서 뭐 변호준 감찰실장이나 변창훈, 뭐 고 변창훈 법률보좌관, 이재영 검사 등등이 함께 팀을 꾸려가지고 당시 검찰의 국정원 수사, 당시 검찰의 국정원 직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기망한 거 아니에요? 기망.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위계라는 게 속임수잖아요. 예, 속인 위계한. 거죠. 네, 그래서 가짜 사무실 만들어 놓고 좀 아주 창의적인 창조 수사방해를 한 거죠. 네, 이런 걸 하고 게다가 또 직원들 국정원 직원들이 이제 그 재판에 출석해서 증언해야 되는데 증인으로서 예. 여기서 위증을 교사하고 이렇게 검찰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검사의 수사를 방해한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변호사 그냥 저 같은 그런 참 평범한 변호사가 이런 행동을 했으면 검사들이 가만두지 않죠. 아, 진짜 이거 심각한 그 범죄 행위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사실 심각한 범죄 행위인데.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방송을 하는데, 생방을 하는데,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예. 적절한 걸 해주셔야죠. 그래도 적절한 거 기억이 안 나요. 여기서 방송을 하는데, 방송을 하는데 누가 자꾸만 들락날락 하면, 방송하기가 힘이 드니까, 지금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견학을 왔어요. 그럼 우리가 방송한다고 치고 옆에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도 한 3명 앉혀서 방송하는 거 구경시켜. 이런데 그 학생들이 돌아가는데 보니까 정봉주가 아니라 정봉쥐, 차쥐왕, 예? 손주호, 손쥐호 이런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짝퉁이 앉았고 방송한 걸 보고 온 거예요. 네. 그럼 학생들이 열받지 않아요? 열받겠죠, 당연히. 예. 이것만 봐도 열받으는데 5천만 국민을 속이려고 이 국정원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증거를 갖다 해놓고 그것도 자기 친정 검찰에서 수사 나오니까 장호중 사나 남재준의 지시를 받았고 가짜 소리를 주고 그리고 그걸 잘못할까봐 그 전날 리허설까지 하고 그리고 그때 너희들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장호중한테 급여를 줬을 거 아니에요. 누가 줬어요? 그렇죠. 뭐 그거는 뭐 그 급여를 누가 줬느냐?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차재원 교수, 정봉주, 우리의 손수, 실력이죠. 우리가 준 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 돈을 받았고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열받으니까 점심 먹은 게 다시 다 금방 소화가 돼요. 지금 민주당 그 국회의원이지만 금태섭 의원이 사실 그 검찰로 검사 생활을 하다가 옷 벗은 계기가 그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를 어떻게 잘 받을 수 있는가? 그거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칼럼을 썼는데 무전 유죄되니까 그 부분에 없는 사람들 그렇죠. 들어가서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한 부분 그걸 문제 삼아서 현직 검사의 옷을 벗겼던 것이 가급 검찰 고위부의 행태입니다. 금태섭하고 친한데, 근데. 아니, 근데, 지금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거, 실정법 자체를 누구보다 잘 아는 현직 검사들이 이걸 갖다가. 몇 년형이에요, 몇 년형? 조작을 했다? 법정형이요? 위계에 의한 이게 증거 조작 아니에요, 일단 또. 그렇죠. 예. 이거 심각한데? 심각하죠. 오래 살겠는데?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고, 사실 이재용 그 검사가 가갖고 부인이 면회갖고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이고 기소가 되면은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유족도 그렇고 조직이 시킨 대로 했다. 그런데 왜 이러냐? 그리고 또 살아생전에 세상을 뜨기 전에 구명을 해줘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유족들이 하고 있다는데 물론 그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해 못하는 말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런 똑같은 말을 유족이 하는 건 다 이해됩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 그 김기춘 실장도 박근혜 대통령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게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할 때 그때 우리가 여기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특히 공무원들 일반 회사에서도요. 자 부장이 과장한테 야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마음에 안 들어 죽여버려. 아니면 때려줘. 같이 때려갖고 한 진단 한 4주 나오게 때려줘. 이게 부당한 지시 아니에요. 부당한 지시는 거부해야 할
그럼요. 그렇죠. 의무가 네. 있는 거예요. 모르고 네. 그냥 시킨 대로 했습니다. 무지는 면책 사유가 아니다. 이게 다 법률 용어예요. 특히나 이제 예전에 그 군사정권 때 고문이 이제 자행됐는데 예. 그때도 안기부나 경찰에서도 고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때 위에서 시켜서나 시킨 대로 했다. 라고 했던 사람들 다 유죄 했잖아요. 판결이고요. 그럼요. 특히나 이제 형법에 강요된 행위라는 게 있어가지고 강요된 행위는 책임이 없어서 처벌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라는 게 위에서 그냥 상관이 시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나 어떤 그 친족들에 대한 뭐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그런 정도에만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지 예. 분위기가 그랬는데요. 위에서 가가지고 열심히 국정을 도우라고 했는데요. 이런 말은 사실 법적으로는 하나만한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설마 그런 얘기는 안 하겠죠. 자, 그럼 변창훈 검사가 목숨을 끊은 건 안타까운 그 상황이고 전에 국정원 소속의 변호사, 왜냐면 국정원도 변호사들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정모 변호사죠. 네. 그분 강원도에서 부탄가스 펴놓고 그분 번개탄. 예, 번개탄. 그분 나이도 어려요. 네. 나이도 어리죠. 예, 변창훈 검사도 이제 나이가 좀 많긴 한데. 근데 변창훈 검사도 나이가 많지 않아요. 40대입니다. 아니, 소년급제했죠. 48세. 우리나라 48세. 49세. 예. 그러니까 48세. 69년생쯤 돼요. 네, 나이가 많지는 않죠, 사실. 그 윤석열 지검장하고 그 사시 동기라고 그러니까 23기. 예. 9살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윤석열 지검장이 워낙 늦게 고시가 됐지만 윤석열 지검장은 평균 따지면은 7년 늦게 됐어요. 7년 늦게 됐고. 그러니까 이분은 변창훈 검사는 2년 빨리 된 거예요. 그래서 3학년쯤 된 거예요. 그렇죠. 5학년까지 해도 빨리 되는 거, 5학년까지 맞습니다. 빨리 되는 거죠. 빠른 4학년, 거죠. 5학년. 빠른 거죠. 엄청 빠른 거죠, 그것도. 학부 시절에 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소년급제라고 5학년까지, 대학 졸업하기 전에. 예. 제가 사법고시 안 패스 못한 이유가 저는 5학년 안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를 4년 다니셨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딱 걸렸네. 예, 질문하십시오, 그래. 아까 뭐 질문하시다가 막 갑자기. 왜 사법고시를 안 봤냐고요. 교수님이 더 변호사, 법제인보다 더 예. 훌륭한.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 변창훈 사건 이게 그 불행한 사건 때문에 수사가 멈칫하거나 중지될 위험성은 없는 거죠. 오늘 그 수사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는 해오던 대로 철저히 수사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지검장 입장에서는 같은 동기고 또 누구보다 친했다고 그래요. 상당히 뭐 윤석열 지검장 입장에서 같은 동기지만 9살 어린 후배지만 상당히 명색한 두뇌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이였지만 이 어떤 본인이 지휘하는 수사에 의해서 이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상당히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 때문에 어제 사실 상당한 고민 끝에 문상을 하러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족들이 더 오히려 감정을 자극할까 싶어서 안 갔다고 하지만 그러나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해서 하겠다는 것이 서울지검 수사팀의 입장인 것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 분명한 수사는 뭐 중단 없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중앙지검 어디에 배정 몇 차장한테 배정이 된 거예요 이게?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게 그 배당이 어디 있는지 구체적으로 뭐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서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3차장이 누구죠? 최근에 3차장이 기자들한테 티타임에서 얘기했던 걸 제가 계속 전달을 받고 있는데 3차장 한동훈 있습니까? 한동훈 검사 기억나시죠? 한동훈 검사 몇 개예요? 27개, 28개? 잘 몰라요. 기술이라는 거죠. 사실. 한동훈 검사가 27개인가 28개인데 한동훈 검사가 초임 검사 때부터 SK 비자금 잡고 그 2000년 초반에요? 혼자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누가요? 그 검사가 한 차장이 그 당시에 누가 같이 했는데 이 이론을 만드는데 능하고. 그래요? 예, 그리고 대우 분식회계도 잡았고. 그리고 이번에 삼성. 네. 삼성 자금 흐름 잡는데 그 특검팀에 한동훈 검사가 있었죠. 그래갖고 그 고수 순발을 맞췄고 이제 윤석열 지검장이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갖고 27인가 그때쯤 되는데 그 별명이 알파고예요, 알파고. 머리가 좋은 거. 머리가 상당히 좋은 모양이시네. 그리고 게임 잘해요. 그래요? 게임 잘해서 알파고 우리가 수학 과학 문제를 풀듯이. 네. 그쪽이 천재적이에요, 알파고. 한동훈 검사. 이번에 국감 때 나왔고 직원도 좀 하고 그랬잖아요. 검색해보면 유튜브에 떠요, 한동훈 검사. 찾아보겠습니다. 예. 네. 근데 그분하고 변창훈 검사하고 친구란 얘기가 있어요. 예. 제가 만주 변호사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정보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빙산일까요? 블라디미르 수사할 때 보면요. 제가 다 방송에서 얘기한 게 미리 기시감 다 알고 있으면서 예지감을 딱딱 던져줬거든요. 네. 그래서 한간에 그 특검 검사들이 제가 나오는 방송을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다.
예. 그래서 한동훈 검사는 사석에서 저 같이 방송하는 사람에게 정봉주는 저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죠? 이런 물었다고. 예. 그렇군요. 혹시 이것도 아십니까, 그러면? 뭐요? 뭐 세상을 떠난 그런 변창훈 검사뿐 아니라 장호중 당시 감찰실장 또 이재영 검사까지 양지회 특별회원이었다. 양지회가 국정원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만 이제 회원으로 가입되잖아요. 근데 3년 이상 근무해야 원래 회원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뻔한 얘기를 왜 해?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아니요, 근데 3년 근무도 안 했는데 특별히 이제 양지회에 가입시켜주겠다라고 의사를 물었고 여기에 대해서 다 수락을 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이유가 단순히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검사 출신의 그 국정원 파견 검사들이 일을 굉장히 잘했다. 그 일이라는 게 뭐냐? 바로 국정원 직원들을 지켜주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배신하고 극소수 불법 세력을 비호한 거 아니에요? 그 자체만도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언론이 이걸 취재해서 보도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디선가 적합성 여부는 떠나서 팟캐스트에서 하라 이런 얘기죠. 네? 검찰에서 뭔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또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번에 이 자살 사건 때문에 혹시 이 수사가 좀 뭔가 차질을 빚을까봐 그걸 또 염려한 측에서는 또 수사의 동력을 또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을 또 한번 좀 언론을 통해서 찾기 위해서 양재를 흐리고 있다. 그런 또 짐작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문무일 검사 검찰총장이 현장에 갔어요. 그런데 누가 술이 좀 취한 채 막 난동을 피웠어요. 누군지 아시죠? 아까 말씀하신 안동지청장. 안동지청장. 그분 위험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이 우병우 라인입니다. 그래요? 그럼 우병우 라인이니까 지금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팍 드러난 거야. 우병우 라인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소속되어 있는 장호중, 그다음에 이재영, 그다음에 그 돌아가신 분 빼고요. 이분들이 어디 라인인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어디요? 어디입니까?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검찰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지검장이 그때 무척 분노했잖아요. 경로했잖아요. 2013년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수사하다가 그 한직으로 가면서 이것은 부정선거로 얘기하면 3.15 부정선거를 뛰어넘는 거다. 이런 불법적 행위를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것을 같은 검찰 내에서 막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끝까지 가야 된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윤석열 지검장 입장에서는 뭐 누구보다도 검찰 내에 잘 알고 있는 동기 또 뭐 선후배들이 연루돼서 그러니까 자신의 수사를 방해했던 그 사건의 실체를 최근에 알았을 거 아닙니까? 상당한 배신감을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때도 미리 알고 있었다. 권력에 밀렸고 떠날 수밖에 그러니까 없었죠. 설사 그까지 알았을까요? 국정원 내에서 그런 몰랐죠. 식으로 조작을 하고 이렇게 뭐 수사 사무실을 가짜로 만들고 정원을 위정 교사하고 이런 것까지 몰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몰랐겠죠. 바로 그런 사실을 최근에 알았을 때. 손소 변호사님. 긴급 제안입니다. 인사하세요.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유족도 그렇고 조직이 시킨 대로 했다. 그런데 왜 이러냐. 그리고 또 살아생전에 세상을 뜨기 전에 구명을 해줘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유족들이 하고 있다는데 물론 그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해 못하는 말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런 똑같은 말을 유족이 하는 건 다 이해됩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혹시 이것도 아십니까 그러면? 뭐요? 뭐 세상을 떠난 그런 변창훈 검사뿐 아니라 장호중 당시 감찰실장 또 이재영 검사까지 양지회 특별회원이었다. 양지회가 국정원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만 이제 회원으로 가입되잖아요. 근데 3년 이상 근무해야 원래 회원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뻔한 얘기를 왜 해?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근데 3년 근무도 안 했는데 특별히 이제 양지회에 가입시켜주겠다라고 의사를 물었고 여기에 대해서 다 수락을 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이유가 단순히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검사 출신의 그 국정원 파견 검사들이 일을 굉장히 잘했다. 그 일이라는 게 뭐냐? 바로 국정원 직원들을 지켜주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배신하고 극소수 수사. 당시 검찰의 국정원 직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기망한 거 아니에요? 기망. 그렇습니다. 그렇죠. 위계라는 게 속임수잖아요. 속인 위계한. 거죠. 그래서 가짜 사무실 만들어 놓고 좀 아주
창의적인 창조 수사방해를 한 거죠. 네, 이런 걸 하고 게다가 또 직원들, 국정원 직원들이 이제 그 재판에 출석해서 증언해야 되는데 증인으로서 예. 여기서 위증을 교사하고 이렇게 검찰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검사의 수사를 방해한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변호사 그냥 저 같은 그런 참 평범한 변호사가 이런 행동을 했으면 검사들이 가만두지 않죠. 아 진짜 이거 심각한 그 범죄 행위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사실 심각한 범죄 행위인데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방송을 하는데 생방을 하는데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적절한 걸 해주셔야죠. 그래도 적절한 거 기억이 안 나요. 여기서 방송을 하는데 방송을 하는데 누가 자꾸만 들락날락하면 방송하기가 힘이 드니까 지금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견학을 왔어요. 그럼 우리가 방송한다고 치고 옆에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 한 3명 앉혀고 방송하는 거 구경시켜. 이런데 그 학생들이 불법 세력을 비호한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만도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거죠. 국정원 관계자 변호사가 지금 2명의 목숨을 끊었잖아요. 네, 한 명은 저 강원도 어디에서 부탄 가스 피워갖고 그리고 변창훈 변호사는 월요일인가요? 투신 자살했고 바로 이제 병원에 가고 숨졌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뭐 변창훈 검사 또 그리고 앞서 국정원 소속의 변호사 댓글 수사 방해 이건 엄청 큰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사법 방해를 한 경우도 엄청나게 중형으로 다루는 아주 중죄입니다. 중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좀 사법부의 심판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 뭐 방해하는 것도 뭐 좀 뭐 그렇게 그럴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되려고 한다면 사법 심사가 법률적인 그 스케줄에 의해서 짝짝 진행되도록 해야지 그걸 갖다가 지금 방해하는 사항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심각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위협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게 절대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그 당시 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 내에서 그러한 것을 방해를 했다는 것 자체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명수다다 이거를 하면은 오히려 좀 검찰이 이번에도 정권 눈치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다라고 하는 한 보수 일간지의 그런 기사가 오늘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글쎄요. 그런 보도 하나만 가지고 전체 검찰의 분위기를 짐작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거는 실제로 지금 검찰이 일선 검찰의 검사들이 어떤 분위기인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게 결국 검찰은 수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적폐청산 수사를 함에 있어서 뭔가 걸림돌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는 뭔가 걸림돌을 만들고 싶어하는 측에서는 이번 사건을 활용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법으로 하게 되면 무슨 법에 예를 들었고 장호중, 이재용 이 두 분 남았잖아요. 그다음 국정원 직원들 4명. 만약에 법이 저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심각한 법이 저촉이 되는 거죠? 그럼요. 그게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됐죠. 그때 그 사유가 범죄 혐의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또 위증 교사죠. 위증 교사. 그건 남재준한테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둘 다 될 겁니다. 똑같이. 왜냐하면 남재준 전 원장 당시에 현안 TF를 구성해서 뭐 변호중 감찰실장이나 변창훈, 변창훈 법률보좌관, 이재영 검사 등등이 함께 팀을 꾸려가지고 당시 검찰의 국정원 방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딴 사람도 아니고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 위주가 돼서 검사들이 앞장서서 그 모든 상황을 조작하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검찰의 지금 이 국정원 댓글 수사 그리고 국정원의 그것도 수사 방해에 대한 부분은 진상은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지금 그 불거진 이 두 사람의 그 불미스러운 아주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거대로 또 따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한 단죄를 하는 부분은 뭐 정의 차원 아니면 민주주의의 그 온건한 뭡니까 이 제도 보존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검찰 분위기가 지금 침통하죠. 침통한 것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빈소에 있었던 그런 또 비중 있는 그런 검사도 술에 취한 채 검찰총장에게 너희들이 죽였다. 안동지청장이에요. 비중 있지 않고 30기. 박준 변호사하고 선배래요. 뭐 그런 말 하면 이제 비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안동지청장 30기. 그게 뭐 나이가 많거나 그런 건 아닌데 40대 중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또 그 한 명이 또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도 좀 뒤따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게 정권의